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어쩌면 2026년부터 시작될지도 모를 정말 거대한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겁니다. 특히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이 변화가 과연 어떤 의미일지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경제라? 자, 경제 전문가인 김광석 교수가 던진 이 한마디, 이게 정말 의미심장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세상이 우리가 알던 과거랑은 아예 완전히 다른 판이 될 거라는 그런 경고거든요. 쉽게 말해서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었던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대신 거대한 팀으로, 블록으로 나뉘어서 서로 막 경쟁하는 시대가 온다. 바로 이 얘기죠. 자, 그럼 이 새로운 시대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가 뭐냐? 바로 지경학적 분절화라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죠? 괜찮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게 대체 무슨 뜻인지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지경학적 분절화, 말 그대로입니다. 하나의 거대했던 지구촌 경제가 뭐랄까 피자 조각처럼 여러 개로 쩍쩍 찢어지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 뭐겠어요? 바로 미국과 중국이죠. 미국 팀, 중국 팀 이렇게 편을 나눠서 각자 자기 편을 막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거대한 경제 블록을 만들어서 서로 엄청나게 싸우는 그림, 이걸 상상하시면 딱 맞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다른지 진짜 한눈에 보이죠? 예전에는 그냥 국경 없이 자유롭게 경쟁하는 시대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각국 정부가 우리 산업 보호해야 돼 하면서 높은 관세를 쾅쾅 때리는 이른바 강압적 무역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옛날엔 무조건 효율, 돈 버는 게 최고였던 경제 논리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우리나라 안보, 우리나라 이익이 먼저다? 이런 지정학적 논리가 모든 걸 압도하고 있는 거죠. 이걸 심지어 어떤 전문가들은 약탈 경제라고까지 부릅니다. 정말 무서운 말이죠. 강대국들이 관세 같은 걸 무기처럼 휘두르면서 약한 나라들한테 야, 우리한테 투자 안 해? 공장 안 지어? 이렇게 압박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우리처럼 수출에 목숨 거는 나라는요. 이런 강대국들의 갑질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아주 취약한 구조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새로운 세상의 규칙 속에서 과거 세계화의 꿀을 가장 많이 빨았던 나라 중 하나인 대한민국.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을까요? 다들 아시잖아요. 한강의 기적. 그 기적의 심장, 그 엔진은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수출이죠. 전 세계라는 거대한 시장에 우리 물건을 팔아서 수십 년 동안 매년 평균 7%가 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성공 신화는요, 딱 하나의 조건 위에서만 가능했어요. 전 세계는 하나의 거대한 시장이다. 바로 이 전제 말입니다. 하지만 그 세계가 지금 쪼개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뜨거웠던 성장 엔진이 지금 급격하게 식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최근 우리나라 수출 증가를 보면 확 꺾였고요. 무역 수지 적자는 계속 쌓이고 이미 빨간불이 여기저기서 막 켜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0.8%. 와,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한 경제연구소에서 내놓은 2025년 우리나라 예상 성장률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전 세계가 휘청했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이건 거의 성장이 멈춘다. 사실상 제로 성장 시대가 코앞에 왔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등입니다. 이렇게 나라 전체 경제가 흔들릴 때 그 충격은 누구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아프게 전달될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우리 주변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입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골이죠. 한 연구기관이 정말 암울한 전망을 내놨는데요. 내년 2025년 한 해에만 무려 110만 개의 가게가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겁니다. 110만 개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하루에 3,000개가 넘는 가게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정말 상상하기 힘든 숫자죠. 왜 이렇게까지 되느냐? 이 그래프를 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나라 소매 판매가 사상 처음으로 4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심각한 게 그냥 외식 좀 줄이고 옷 좀 덜 사는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한 식료품이나 생필품 같은 필수적인 소비까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 이렇게 경제가 총체적인 불황에 빠지면 정부가 꺼내드는 카드가 있습니다. 가장 쉽고 또 가장 강력한 카드,
그게 뭘까요? 바로 돈을 푸는 겁니다. 유동성 공급이라고 하죠. 이거 우리가 2020년 팬데믹 때 한번 겪어봤던 아주 기이한 상황이 또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억나세요? 길거리 상점들은 다 죽어가는데 주식시장은 막 불타오르던 그 이상한 현상 말이에요. 왜냐? 정부가 푼 이 어마어마한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전부 다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 시장으로만 미친 듯이 쏠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각국 정부가 이렇게 빚까지 내가면서 돈을 마구 푸는 이 상황이 또 다른 전쟁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돈의 미래, 즉 화폐 패권을 둘러싼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말이죠. 그리고 그 전쟁의 한가운데에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이름 그대로 안정적인 코인이라는 뜻입니다. 비트코인처럼 막 가격이 널뛰게 하는 게 아니고요. 미국 달러 같은 실제 돈이랑 가치가 1대1로 꽉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1 스테이블 코인은 언제나 1달러인 셈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발행하는 회사가 1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낼 때마다 진짜 1달러를 은행에 쟁여두는 방식으로 그 가치를 보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디지털 달러처럼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미국 정부가 이 스테이블 코인을 아주 기가 막히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미국은 돈이 부족할 때마다 국채, 그러니까 나라 빈 문서를 찍어서 파는데요. 지금까지 가장 큰 손 고객이 중국이었는데 이제 중국이 그걸 안 사주는 겁니다. 그럼 미국 입장에선 큰일 났죠. 그래서 눈을 돌린 곳이 바로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회사들한테 너희들 사람들한테 받은 달러 가장 안전한 미국 국채에 투자해 라고 은근히 유도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미국은 자기네 빚을 사줄 새로운 큰손을 확보하게 된 아주 영리한 전략인 셈이죠. 자, 바로 여기서 진짜 무서운 문제가 터져 나옵니다. 만약에 전 세계 모든 디지털 결제가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루어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른 나라들은 통화 식민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나요? 더 쉽게 말해볼게요. 우리나라가 경제가 안 좋아서 금리를 내리고 싶은데 미국 눈치를 보느라 마음대로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돈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정책을 우리 마음대로 펼 수 없게 되는, 말 그대로 경제 주권을 빼앗기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거대한 변화의 파도 앞에서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과거의 성공 공식에만 매달려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 판을 완전히 새로 짜서 제2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것인가? 그 구체적인 생존 전략들을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의 목소리는 하나 같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야 한다는 거죠. 첫째, 미국과 중국에만 목매달지 말고 인도나 아세안 같은 새로운 시장을 뚫어야 합니다. 둘째, 반도체, 배터리 같은 우리 주력 산업의 공급망, 이거 절대 흔들리지 않게 꽉 잡아야 하고요. 셋째, 더 이상 가망 없는 좀비 기업에 돈을 쏟아붓는 대신에 AI나 바이오 같은 미래 먹거리, 즉 스타트업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했던 그 통화 식민지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 원화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방패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시급한 과제들이죠. 결국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면 엄청난 위기지만 또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취해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다가올 미래를 정확히 꿰뚫어보고 과감하게 변신하느냐. 오직 변화를 선택하는 나라만이 이 분열된 세상에서 제2의 기적을 쓸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이 그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시나요?